재발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아토피는 유전이 된다. 20-30% 정도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피부화장을 많이 했을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아토피가 없었는데 온몸이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봄철 불청객이죠. 꽃가루와 미세먼지가요. 기관지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괴롭히는데요. 오늘 그 해법을 함께 찾아볼 새 식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닥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토닥 식구들이 너무 건강하다고 해서 저처럼 배 나오고 혈압 높고 이런 사람 불러서 급히 왔습니다. 황의선입니다. 네, 앞으로 저 그리고 선혜 씨와 함께 의사 선생님께 꿀 정보들 전수 받아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혜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오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든든하고요. 무게 중심도 딱 잡히는 것 같고. 네, 황사와 함께 찾아온 황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한의사 김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입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서 초밀착 관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원장님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혹시 오늘 또 방송 나오신다고 관리 좀 받고 오셨죠?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고 오셨어요. 네, 근데 예전에 피부 질환으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8년 전에 전신 성인 아토피로 한 4개월 정도 고생했습니다. 제가 좀 보기와하고 달리 저 초등 입맛이라 좀, 그 고기 좋아하고 야채 싫어하고 술 좋아하시고. 술은 또 초등답지 않게 또 술을 약간 꺾기 하셨군요. 운동 좀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초콜릿, 과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좋아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휴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예. 그 아토피 때문에. 예, 모든 병의 치료는 근본은 그 휴식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서 치료하면은 치료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런데 예. 휴직을 한다는 것은 뭐 전염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아토피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그 문제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토피 질환이 그렇게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휴직을 해야 될 정도인가 보네요. 예, 일부 부분만 나타나면은 뭐 휴직을 않고 치료해도 되겠지만은 전신에 나타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환자분도 보고 하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환자들의 마음도 더 잘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환자분들이 밤새 겪는 그 고통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파헤쳐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토닥고사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아유,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예. 네, 이름 하야 은근 어려운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를 제가 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면요, 의선 씨 그리고 선혜 씨가 직접 OX로 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듣고 이제 원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불치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불치병이다. 네. 불치병이다. 난 저는 O. X. 저는 O. X. O, X. X죠, X. O. 네, X.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불치병이면 나오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원장님은 잠시. 네. 예. 저는 O라고 생각한 이유가 완전히 낫지는 않지 않을까. 네. 약간 좀 진정은 돼 있지만 예. 이걸 좀 관리를 못하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설득력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원장님 그러지 않을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저도 극복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극복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재발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우리 이게 아토피 자체가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방아쇠 효과에 의해서 그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토피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아, 완치는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두 분 어떻게 유전이 생각하시나요? 된다. 네. 저는 눈치를 좀 보고. 반대로 난 가시려고? 세모. 아, 그렇죠. 세모. 저는 X. X. 유전이 안 된다. 유전이 안 네. 된다. 왜냐면 네. 제가 왜 네. 세모라고 했냐면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환경에서 한 네. 10년 이상, 20년 가족들이 같은 걸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거의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유전이 아니더라도 될 것 같고 유전이면 더 될 것 같고. 아, 네. 저는 유전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네. 아토피 있는 아이들 부모를 보면 아토피가 없으신 분들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100% 유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100% 유전은 아닙니다. 예, 다만 한 20, 30% 정도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전적 부모님이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아토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모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럼 맞히신 걸로 세모.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추신 걸로 하고요. 네, 다음 문제. 아토피는 비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전안 저는 된다. 된다. 반대로 갈게요. 비누는 네, 뭐 다 좋은 거잖아요. 비누는 굉장히 자극적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요즘 비누 안 쓰잖아요, 집에서. 그럼 비누 선혜 쓰세요? 씨 뭐 쓰세요? 저는 네, 샴푸로? 시중에 파는 폼 클렌저? 네, 그런 거 쓰죠. 네. 아니, 비누를 좋은 거 쓰면 되죠. 좋은 거, 좋은 비누. 아, 좋은 근데 비누. 요즘은 그 손 씻는 것도 다 나오고 세안제도 다 나오고 예, 예, 사실 예. 비누는 많이 안 쓰거든요. 예, 네. 비누의 역할은 외부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깥에 외출하고 나서는 약산성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주시는 것이 비누? 좋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비누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맞는 비누를 사용하면 좋은 비누죠, 된다. 좋은 네. 약산성. 네, 샴푸는 안 약산성. 됩니다. 샴푸. 샴푸 안 써요. 홈클렌징 안 샴푸로 됩니다. 누가 얼굴을 아무리 안 좋아도. 아니 그런데 이게 첫 회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상식들이 참 네. 다른 것들도 있고 틀린 것들도 있고 맞아요, 잘못된 것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익한지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새로운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황희선 씨 피부 비결은 그럼 제 피부 비결은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이 팽창이 되니까 그런가요? 네, 팽팽합니다. 쫀쫀해지고. 그 살이 찌게 되면은 네. 이제 몸이 자체가 이제 습하고 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열이 많이 생기면은 땀이 많이 나게 발생입니다. 이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 피부 독소물이. 독소가 바깥으로 외부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또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일리가 있군요. 예. 제가 이런 걸 그러면. 다 알고 살을 찌웠습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아토피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찜질방 같은 데 건조하다고 어렸을 때 못 가게 했고요. 또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기 한 방만 딱 물려도 되게 크게 부풀어 오르고 좀 붉고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제 아토피 보통 왜 생기는 걸까요? 아토피가 제가 원인도 모르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유전적 소인이 한 20, 30%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 방아쇠 효과로 그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 몸이 나빴을 때,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황사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새 집에 이사를 가서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 과자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경우 면역력이 네. 떨어졌을 때. 예, 이런 요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유전적 요인이 20에서 30%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전적 요인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을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환경적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아토피가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부모님이 아토피가 없으셨다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새 집에 이사 갈 경우 그럴 경우에서는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토피가 불치병은 아닌 만큼 조금 유전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환경적으로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토피에 더 잘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아토피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좀 어둡고 탁한 분들이 아토피가 좀 치료가 좀 더딘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미용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박피를 해서 좀 하얘지면 아토피에 좀 더 빨리 낫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전신을 다 박피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아토피가 잘 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고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아토피하고 건선, 여드름이 좀 비슷한 질환이거든요. 네,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이고 건선은 자가 면역성 질환, 그리고 그다음에 여드름은 화농성 질환인데요. 이제 우리가 집을 지키는 진돗개를 비유하자면은 아토피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들어왔을 때만 짖어야 되는데 이 진돗개가 집배원 아저씨라든지 옆집 이웃이 들어와도 자꾸 짖고 괴롭히는 겁니다. 민감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는 짖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는 식구들한테 자꾸 짖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농성 질환에서 호르몬이라든지 여드름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었다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절기가 되면 조금 가렵고 이렇거든요. 뭐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음식이나 공기 접촉,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꺾기 운동, 그다음에 몸에 안 좋은 초딩 입맛,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었다든지, 그다음에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색조 화장 같은 경우 이런 거 지나치게 많이 하고 크림질 같은 걸 안 하고 주무셨거나 했을 때 피부 모공이 막혀가지고 독소 배출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럴 것 같은데 딱 밤에 집에 들어가서 화장 지우기 굉장히 귀찮아하잖아요. 진짜 싫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바로 잘 때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네. 막 두껍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내일 아침 하지 뭐. 그렇죠. 네, 그런 경우 필히 근데 아니 그렇게 네, 하고 해야 주무셨는데 되겠네요. 이렇게 피부가 좋으시단 말씀입니까? 왜 이건 갑자기 타고나신 것 칭찬을 하세요? 적응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아토피는 곧잘 심해지곤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토피 이럴 때 심해진다. 인데요. 이걸 그냥 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예상해 볼까요? 아토피가 언제 심해질지? 새집 찍은 거 새로 이사 갔을 때 심해지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수맥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수맥?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아토피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민간요법으로 저희 할머니가 어떤 무슨 풀 같은 걸 막 다지시더니 막 이렇게 해주시고는 잠을 다들 머리를 뭐 동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저만 서쪽으로 누워서 자라고 어렸을 때 아니 그랬던 그러면 기억이 나요. 아토피가 조금 있으면 품수지리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잘 나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또 원장님 동의하시네, 원장님이. 해주시면 갑자기 신뢰도가 확 올라가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한번 그러면 예. 어떤 것들이 있나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질 때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 이거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면역력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다 예, 이렇게 예. 말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요.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셔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밤에는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자고 라면 먹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같이 라면, 빵, 과자, 인스턴트만 먹고 평소에 아토피가 없었는데 온몸이 뒤집어져서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예,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예, 밤낮이 때. 바뀌는 생활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그럼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 그 예. 홍삼 같은 거 먹으면 면역력이 쑥 올라가나요? 저 홍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체질에 따라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뚱뚱하고 열이 많은 그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그때에서는 이제 그 홍삼 같은 열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면역력 자체가 오히려 좀 혼란이 와서 증상 자체가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다만 뚱뚱하고 열이 많았을 때는 칡 같은 거, 그다음에 민들레, 전치, 민들레 이런 게 네. 좋고 이런 분들은 뭐 홍삼 홍삼, 괜찮겠습니다. 이제 두 분 먹으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르고 냉한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홍삼 줘서 괜찮습니다. 아, 예. 저희는 홍삼 먹고 칡즙 드시고. 네. 왠지 그럼 내 면역력. 손해 보는 느낌인데. 건강 좀 자기 비싸잖아요. 체질에 맞는 그 건강 기능 식품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자극.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보통 그 신혼부부들이 새 집으로 이사 가서 아기들이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닥이나 벽지 같은 데다가 그 본드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 이 본드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호흡기라든지 이제 피부 통해서 우리 몸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독소를 작용해서 아토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장 때문에 그럴 게 더 많지 않을까요? 피부는? 아까 화장도 색조 화장을 많이 했을 경우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클렌징만 잘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에는 직접적인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기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방지하는 요법으로 주로 그 베이크 아웃 기법이라고 해서 그 새 집으로 이사 가셨을 때는 베이크 아웃. 예, 빵을 굽듯이 온 집안을 갖다가 난로를 켜서 열을 그 보일러를 틀어 놓으셔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 성분들이 이제 기화되게 해서 그 갖다 창문으로 이제 창문을 열고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일러를 확 틀어놨다가 네. 네, 며칠 틀어놨다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겠군요. 예, 보통 한 5시간 이상 보일러를 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한 3시간 이상 그 환기를 해주시고 이거 갖다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잖아요. 어떤 게 숨겨져 있을 것 같나요? 수맥. 수맥. 아까 고개 끄덕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네. 좀 있어 보이죠? 수맥은 그렇죠. 이제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주는 것이고요. 가치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네. 생각. 스트레스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긍정적으로 자꾸 풀면 괜찮아 하면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예,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아토피가 난 곳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러면 이제 좀 낫는다. 네. 이런 대화를 좀 말씀이시- 해야겠네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식습관. 네. 그렇구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거든요. 교감신경 흥분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습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장이나 간에 부담이 많이 생겨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토피가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살갗에 닿는다거나 하면 좀 전염이 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을까요? 다행히 아토피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진물이 나는 경우하고 피부가 건조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진물이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웨터 네트라고 진물이 날 때는 스킨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피부를 치료해 주시는 게 좋고 피부가 건조한 것 같은 경우에는 로션이나 크림 형태의 상태로 피부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가렵잖아요, 사실. 네. 긁지 말라 그러면은 또 더 긁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예.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피부가 너무 가려우실 때는 특히 밤에 3시에서 5시 경우에 네. 많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가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 가지고 계신 아토피 전용 스킨으로 피부 자체를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네. 두드려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방 아닐까 싶어요. 아토피를 맞습니다. 또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로 일찍 자고 건강한 음식 섭취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땀 내주는 운동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예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아토피가 있으면요, 땅콩이나 우유 같은 거 알러지 더 심해진다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에 조금 좋은 음식 있을까요? 예,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있는데 이거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초성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걸 그냥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벌칙을 좀 정하는 게 어떨까요? 왠지 제가 못 맞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거? 그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잡수시고 네. 인증샷 올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인증샷을. 좋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먹는 건데. 네, 좋습니다. 네, 과반수의 의견으로 하는 걸로. 글자 수는 2글자입니다. 네, 그리고 2글자. 기역, 치읓. 기억, 치읓. 예. 뭐가 있을까요?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 고추. 네. 고추도 힌트를 좀 좋습니다. 주세요, 원장님. 평소 우리가 많이 벌써부터- 먹는 음식입니다. 벌써 반칙이에요. 흔한 벌써부터. 음식?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예. 먹는 매일 음식. 먹는. 예. 아니 사실 저는 감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장님이 또 네. 한의사시고 네. 왜 약방의 감초 이런 말이 있듯이 땡입니다. 갈치 단호하게, 어때요? 갈치. 갈치. 제가 흰살 생선이 좋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갈치가 생각이 좀 났는데 갈치도 뭐 괜찮습니다. 흰살 생선. 아, 갈치도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괜찮다는 아니지만, 말씀. 예. 고추를 넣은 갈치. 고추를 넣은 갈치. 고추 넣어서 자글자글 끓여낸 갈치.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초를 저 살짝 지금 네. 방금 생각났어요. 정답을 들었어요. 네, 저희 제작진의 또 제가 비선 실세로서 네 정답을 들었는데 김치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김치 좋습니다. 네, 그런데, 김치. 예. 그런데 다만 젓갈류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젓갈 그러면- 자체가 대부분들이 이제 그 해산물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그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럼 우리 전라도 김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젓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신건지라든지 그다음에 신건지. 동치미 이거 갖다가 무김치. 약간 발효를 시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오늘 틀리신 저희 두 둘 다 사람. 틀렸네요. 두 분은 네 오늘 벌칙 수행하는 모습을 좀 셀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좀 저희 제작진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 이렇게 다음 쫙 찢어서 방송까지요. 이렇게 네, 맛있게 먹는 모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만 네. 먹나요? 그 외에도 좀 좋은 음식들 뭐가 예, 있을까요? 김치나 청국장, 된장국 이렇게 발효식품들이 아토피 등 피로비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청국장 좋습니다. 한식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육류라든지 이런 것좀 되도록 좀 피해 주시고 발효식품들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구르트 이런 것도 괜찮은가요? 그 우리가 그 발효식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성 김치처럼 식물성 그 유산균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구르트처럼 동물성 유산균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게 있는데, 이제 동물성 유산균들로 해서 먹었을 경우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시키는 음식을 식물성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고기 좋아하는 저는 예, 사실 끊을 수가 없거든요. 고기를 김치에 싸서 드세요. 아니 고기에서도 또 고기도 괜찮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닭, 소 같은 것은 이제 항원성, 지금 알러지를 일으키기가 쉬운 그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고기 같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그런 고기들은 오히려 몸에 괜찮습니다. 안 그리고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생선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 그러니까 뭐 넙치라든지 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잡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콩, 두부, 두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우리 또 피부 미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아토피는 의식주와 관련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건강한 음식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적정한 땀을 내주는 운동을 하시면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신다면은 빨리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토피 유경험자 한의사 김일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아토피로 고생 중이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소아청소년과 이순주 전문의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와사키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